안녕하세요. 여드름한의사 헤어라니언 홍대점 원장 정주영입니다. 유독 추운 듯한 요즘 겨울입니다. 피부 관련한 치료를 여러 해 동안 진행해 오면서 제가 좋아하지 않게 된 1년 중 특정 몇몇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유독 추위를 타거나 더위를 타거나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바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피부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인데요. 이를테면 학생들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 기간이라든지 지구 반대편에서 중계해주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행사가 있는 기간이라든지 혹은 무더운 날씨 때문에 피지 분비가 늘어나서 여드름 증상이 심해지는 여름이라든지 하는 그런 시기들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시기, 오늘 촬영 주제와 관련이 깊은 시기는 바로 지금과 같이 정말 춥고 건조한 겨울인데요. 일반적으로 피지 분비와 연관이 많다고 여겨지는 여드름 같은 증상들은 겨울이 되면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싶지만 피부 제일 최표면에 위치하는 각질층 약화가 정말 도드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순 피지 분비 과다로 인한 여드름이 아니고 원래는 건성임에도 각질층 약화로 인해 초래되는 성인 여드름이나 세균성의 모낭염 혹은 피부염이 동반되는 증상의 경우 겨울은 오히려 피부 불안정성을 더욱 초래하는 힘든 시기가 되고는 합니다. 모두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법한 바세린이라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질문이 유독 많아졌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진득한 형태의 원래 바세린은 물론 이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몇 가지 제품이나 집에서의 관리 방법이 이슈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촬영 주제는 시기에 걸맞게 바세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바세린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와 같은 주제들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한의사 우리가 보통 바세린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딱 그 특유의 제형과 질감, 향 같은 것들이 있죠. 정확하게 정의를 해보자면 바세린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의 상표명입니다. 유니레버라는 화장품 업체에서 운영하는 바세린이라는 나름의 브랜드 개념이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떠올리는 그 특유의 형태는 이 바세린이 석유 젤리를 주 성분으로 해서 운영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세린은 석유에서 추출한 페트롤리움 젤리를 주 성분으로 하고 이를 활용해서 크림, 바디로션, 입술 보호제 같은 것들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참고로 바세린이라는 이 브랜드 이름은 독일어로 물을 뜻하는 밧설과 그리스어로 올리브 오일을 칭하는 엘라이온이 결합된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제형의 제품들이 나와 있던 것은 아니었고요. 미국의 화학자인 로버트 체스브로가 아까 언급한 이 페트롤리움 젤리를 정제해서 개발한 상처 치료제 그 자체가 바세린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출시된 것입니다. 석유 시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상처를 입었을 때 주변에서 이 원유 찌꺼기를 구해다가 바르니까 상처가 빠르게 잘 낫는 것을 보고 여러 차례 실험 끝에 페트롤라툼 성분을 정제해서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들 익숙하고 제가 피부 관련해서 오늘 사용을 언급하게 될 이 바세린은 바로 상처 치료제로서의 바세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세린은 석유에서 여러 기름들을 증류하고 나서 남은 잔여물을 탈색하고 정제해서 만든 백색, 약간 미황색의 젤리 형태의 혼합물로 석유 젤리라고도 부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니레버 코리아가 유통하는 기본적인 바세린은 페트롤라툼 100%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석유에서 증류와 정제를 거친 물질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단일한 물질이 아니라 혼합된 어떤 형태의 물질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파라핀이라고 해서 한의원을 비롯한 여러 병의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바로 이 여러 가지의 파라핀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 피부의 단순한 여드름 치료를 위해 도포하기에는 모공 입구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만큼 건조감을 동반하는 일부 증상에 있어서는 그 보완 효과가 탁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아요. 예로부터 우리 인류는 이제 돼지기름, 곰기름, 고래기름과 같은 다양한 어떤 동물성 기름을 상처에 바르는 연고 혹은 피부 보습용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 동물들의 기름에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상처에 사용할 만한 자연적인 습용 및 표면 보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고라는 단어 자체가 한자 그대로 직역하면 연한 기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왜 사극에서 상처를 치료하거나 할 때 고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연고할 때 그 고와 약을 합친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되려 제가 너무 재미를 느껴서 사족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이 바세린은 자연적인 동물성 기름을 제외하면 피부의 수분을 가두는 보습막을 형성하는 피부 보호제이자 최초의 보습제였다는 게 정설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습제를 말할 때 단순히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수분제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보습제의 종류에는 수분의 손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막을 형성하는 피막 형성제 역시 존재합니다. 보습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해보면 건조하고 거칠고 각질이 일어나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수분의 증발을 차단해서 피부 유연성을 유지하고 균일하게 각질이 탈락되도록 해서 매끈한 피부결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바세린은 대표적인 피막 형성제로 보시면 됩니다. 바세린 외에 여러 가지 오일 제품들이 이 피막 형성제에 해당될 수 있겠고요. 수분제로는 글리세린이 포함된 여러 수분 크림들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세린의 핵심 성분인 이 페트롤라툼은 피부 표면에 말 그대로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서 수분을 가두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거나 각질이 일어나고 계절에 따라 예민해지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피부 표면이 건조해지기 때문인데, 피부가 머금고 있는 수분이 줄어들면 피부 장벽이라고 불리는 각질층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외부 자극에도 민감해지고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세린은 바로 인위적인 막을 형성해서 피부에 수분을 보존해주는 피막 형성제로서의 역할을 크게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피부의 기존 상태를 유지해 주면 물론 약화된 각질층을 보완해 줌으로써 빠른 회복 및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세린을 바르면 피부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줘서 쪼그라들었던 피부가 팽팽해져서 잔 주름들이 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 개선 효과로 많이 알려진 라메르나 라프레리 같은 명품 화장품 브랜드에도 일부 제품에는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라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굴 부위와 별개로 바세린을 자기 전에 발 뒤꿈치나 팔꿈치와 같이 각질화가 잘 되는 부위에 발라주면 각질화된 부분들이 상당히 호전되는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부에 난 상처 치료에도 기존의 목적에 걸맞게 바세린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 해율 한의원에서 진행하는 새살 화침이나 새살 약초침 등의 시술이나 여타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레이저 혹은 고주파 치료 후에 일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진 상황에서 피부 진정과 보습을 위해 바세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분 드레싱에 바세린을 이용하면 상처 부위의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상처의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응용해보면 어떤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나서 그 위에 바세린을 덮듯이 덧발라주면 연고의 약효가 오래 지속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경험상 아무래도 피부 치료의 목적으로 뵙게 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저는 이 바세린이 각질층 약화로 기인하는 여러 염증성 증상이죠. 즉 지나친 각질화와 붉음증이 특징인 피부염을 동반하는 미세 면포 형태의 여드름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피지 과다 분비 그 자체가 문제여서 발생하는 여드름인 경우라면 모낭 입구를 막는 역할을 해서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피지 분비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친 각질층 약화로 인해 피지가 배어 올라오듯이 여드름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모든 부위 압출을 막 진행해서 표면 약화를 유발하는 것보다는 표면의 수분 보존 및 보호막 형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여드름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세린에 대한 설명을 쭉 드리면서 보습제로서의 바세린의 역할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수분제보다는 표면에 막을 형성해서 수분의 손실을 막아주는 피막 형성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언급을 했었는데요. 피부에 좋은 어떤 성분을 채워주는 기능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세린을 단독으로 사용해서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피부에 어떤 효능을 부여할 수 있는 다른 제품들과 같이 사용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바세린과 같이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몇 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히알루론산입니다. 특히 금세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잔주름이 잘 잡히는 타입의 피부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알루론산은 말 그대로 수분을 머금듯이 끌어당겨서 피부의 수분감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세안 직후에 얼굴이 빠르게 당겨지고 속건조가 쉽게 느껴지는 경우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르는 순서로는 히알루론산 성분을 포함한 앰플이나 세럼, 크림 등 어떤 제형이라도 먼저 도포해 주신 이후에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나서 그 위에 바세린을 코팅하듯이 도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피부 속에 흡수되기 시작한 히알루론산을 포함한 수분이 바세린으로 만들어진 피막으로 인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충분히 피부에서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레티놀 역시도 피부 노화 방지와 탄력 개선의 효과를 위해서 바세린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티놀은 비타민 A의 한 형태로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이 말 그대로 요새 잘 알려진 성분이죠. 각질
각질 순환을 통해서 피부 톤을 일정하게 해주면서 잡티나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레티놀의 경우에는 피부 자극을 일부 유발할 수 있고 자외선에 민감해지는 등의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데 바세린과 병행할 경우 이런 예민함을 유발하는 요소를 일정 이상 완화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용 방법은 마찬가지로 레티놀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먼저 도포해 주시고요. 바세린으로 얇게 펴발라 주시면 됩니다. 만약 처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고농도보다는 저농도로 먼저 시작해서 그 예민한 정도를 덜하게 해서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일 거예요. 애시당초 예민함이 걱정되는 경우는 바세린을 병용하시게 될 테니까 피부가 너무 붉거나 여드름 같은 트러블이 다수 발생 중이거나 각질 일어남이 심한 경우에는 사용을 주의하시도록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풀 추출물이죠. 이전에 제가 마데카솔 관련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름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이 소위 말하는 시카 성분이죠. 정확한 명칭으로는 센텔라 아시아티카인 이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바세린과 같이 사용하는 것도 피부 재생과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데카솔 자체를 아주 소량 수분크림과 섞어서 피부에 도포한 후에 바세린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방식이라면 극건성의 피부염을 동반하는 여드름의 경우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다만 마데카솔은 일반 의약품으로 기타 첨가제가 많기 때문에 매일같이 사용하면 피부가 되려 민감해지고 혹여라도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마데카솔을 사용하시려면 항생제나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일부 마데카솔을 제외한 기본 라인의 분말 마데카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 사용 주기가 너무 짧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카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 형태의 앰플, 세럼, 크림 등의 어떤 제품으로 대체해서 바세린과 같이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화제가 되고 좋다고 소문이 난 제품이나 관리 방법이라도 100% 좋다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없습니다. 앞에 쭉 말씀드린 바세린의 어떤 장점이나 다른 화장품과의 활용법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좋은 역할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내 피부 타입에 따라서 사용을 충분히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몸에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조금은 편안하게 사용하셔도 좋겠지만요. 얼굴의 경우는 사람에 따라 주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먼저 흔히 말하는 지성 타입의 경우는 바세린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피지 자체도 바세린과 같이 피막 보호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까 언급했듯이 바세린은 석유에서 추출해낸 페트롤리움 젤리, 즉 성분이 기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지성 피부인 경우는 바르시게 되면 피지 분비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여드름이나 모낭내 염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현재 여드름이 본격적으로 발생 중인 경우에는 일부 건조감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모공 입구를 막는 역할을 해서 증상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마지막으로 소위 화장품을 잘 타는 이를테면 제품에 따라 피부 반응이 곧잘 민감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무조건 사용하시면 안 된다까지는 아니겠으나 사용에 매우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세린의 경우는 석유 추출물이기 때문에 피부에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피부 일부분에 테스트를 진행해 보신 후에 민감 반응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요. 그 이후에 안정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세린을 추천해 드릴 수 있는 피부 타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지성의 반대죠. 악건성 피부인 경우, 그래서 기존 보습제들을 많이 사용하셔도 피부가 갈라져서 당기고 각질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에는 이 바세린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보습제의 효과를 높여줄 수 있게끔 피막 보호의 역할도 충실히 할 수 있고요. 각질층에 이 소위 말하는 본드죠. 이 붙어있는 정도도 잘 유지해 줄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벼운 정도의 피부염을 동반하는 증상에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피부염이라고 하면 눈포가 막 엄청 생기고 많이 붉고 진물이 나는 그런 정도를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각질층의 역할이 상실돼서 피부 외부의 환경과 내부 피부 그 층의 사이 공간이 열려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 바세린이 그러한 경우 열려있는 이 피부 각질층의 보호막으로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눈포가 다수 존재하거나 진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한 피부염일 때는 어느 정도 증상 완화를 유도한 그 이후에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에 특정 증상이 없거나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꾸준하게 사용해서 효과를 보고 싶은 앰플이나 세럼 등 어떤 특정 제품이 있으실 때 그 효과를 더 크게 하고자 사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흡수되고 피부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피막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니까 기존에 사용하시는 앰플 같은 제품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가 사용해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 시도해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드름한 이사. 건조감이 강한 요즘 같은 시기에 바세린은 피부 표면을 보호해주는 피막 보호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고 판단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보습제나 여러 기능성 제품의 효과를 오래 지속할 수 있게끔 하는 충분한 역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몸 부위에 건조감이 심한 부위에는 비교적 염려 없이 잘 사용해 주시고요. 얼굴 부위 같은 경우는 내 피부 타입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사용하신다면 겨울에 내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지켜주는 좋은 보호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조금 넘은 기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영상들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되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많이 깨닫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시청해주시고 눌러주시는 좋아요나 구독이 저도 몰랐는데요. 엄청난 힘 그리고 엄청난 보람이 되더라고요. 한 번씩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궁금하실 만한 부분들에 대한 영상들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